안녕하십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좋아하는 부주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저번 영상에서는 제가 반도 리버팰리스라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도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오남에 있는 양지지구죠. 양지지구에 있는 로뎀 서희 스타일스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사건 사고는 상당히 많았던 그런 조합인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알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알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은 조금 손해를 감수하시면서 탈퇴한 분도 계시고 해서 이거에 좀 잘 좀 모르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도움을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선 들어가기 앞서 좀 말씀드릴 게 저는 여기에 뭐 조합에 대해서 관련돼 있고 뭐 조합이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서희 스타일스에 있는 조합, 뭐 1단지, 2단지, 뭐 3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근데 뭐 대략적으로 들어봤을 때 여러 가지 뭐 다툼도 좀 있고 요즘 갈등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 영상을 좀 찍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여기에 이해관계자나 뭐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좀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의 절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시로 현재 님 서희 스타일스에 대해서 좀 예시로 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뉴스를 좀 봤는데 조합원 모집 신고 필증을 갖다가 5월 달에 지금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서희 스타일스 같은 경우. 전체 1, 2, 3단지 전체에 있는 조합원 중에 뭐 일부 모집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서희 스타일스 같은 경우 현재 조합원이 제가 알고 있기는 한 3,500명 정도 뭐 지금 뭐 이렇게 모집이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해서 아마 좀 조합원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탈퇴한 조합원들 뭐 충원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신고 필증을 다시 발행한 것 같습니다. 조합원 모집 신고 필증 같은 경우는 뭐 사용 권한의 50%죠. 전체 면적의 50%에 있는 사용 권한을 가서 근거로 해서 이걸 조합 모집 신고 필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갖다가 2년 이내에 하셔야 돼요. 인가를. 이때 조합 신고 필증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가입 시 계약서 설명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허위 과장 광고 예전같이 뭐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2020년도죠. 7월 달인가에 뭐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여기에 대해서 좀 관계 법령들이 많이 개선됐는데 그때는 뭐 이런 규정들이 없었죠. 뭐 30일 이내 계약 철회나 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런 것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대지의 소유권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뭐 많이 좀 개선됐죠. 요건이. 그리고 이렇게 조합 모집 신고 필증을 근거로 조합을 모집하게 되죠. 뭐 여러 가지 뭐 현수막도 달고 예전에 서희 스타일스도 처음에 조합원 모집할 때는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뭐 동네에 그냥 막 현수막 같은 거를 막 엄청 걸어놓고 막 난리 났었죠. 그때 당시 때는 뭐 여기저기 막 다 진짜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다시피 해서 조합원을 막 많이 모집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그렇게 해서 모집한 조합이 크게 뭐 좋은 결과가 없이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고 안 좋은 일로 해서 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아쉽습니다. 그때 뭐 들어간 돈들도 뭐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때 뭐 그런 현수막 하나하나가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 아쉽죠. 그래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됩니다.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1단지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3단지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뭐 워낙에 뭐 큰 토지들이 많기 때문에 뭐 공공이나 아니면 법인 뭐 이쪽으로 갖고 있는 토지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2단지 쪽이 조금 좀 애매합니다. 2단지 쪽에 워낙에 뭐 지주들의 숫자도 좀 많이 늘어나 있고 그다음에 건설 행위나 뭐 개발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1단지 같은 경우는 도면도 어느 정도 나온 상태죠. 뭐 단지 배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봤을 때 나온 상태예요. 그리고 2, 3단지 같은 경우는 지구 단위 계획만 수립되고 그다음에 1종에서 2종으로 종상향이 돼 있어서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구조는 갖춰진 상태죠. 그리고 뭐 세대수가 어느 정도 뭐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원래 최초에서는 4,200세대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4,800세대로 해서 많이 좀 늘어났어요. 세대수가 600세대 정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후에 창립 총회를 하게 돼요. 주택조합의 창립 총회를 하게 됩니다. 이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제 서희 스타일스 같은 경우는 뭐 충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충원하는 이유 중에 이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미 이제 아시겠지만 토지 비용 자체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예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 같은 경우 토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매입비를 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뭐 PF 대출이나 이런 걸 일으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여건이 안 되죠. PF 대출을 일으킬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브릿지 대출을 아마 이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브릿지 대출을 좀 비싼 이자죠. 이자가 좀 비쌉니다. 여기는 은행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데 뭐 이금융권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브릿지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가지고 그다음 토지 매입이나 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갖다 일으켜야 되고 이때 담보로 제공하는 게 조합원 개인의 신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행사나 뭐 업무 대행사에서는 뭐 일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겠죠. 조합원이 많아지면은 뭐 대출 금도도 올라갈 수 있고 대출 받기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되죠. 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이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2년 이내 사용권의 80%입니다. 이때 조합 설립 인가를 할 때는 전체 면적에서 80% 그리고 대지 소유권의 15%. 그러니까 100평이다 그러면은 15평 정도. 이 정도는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조합에서. 그리고 예정 주택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그러니까 전체 조합원이 4,800명이면 2,400명 정도가 동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3,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 승인을 갖다가 좀 신청하게 되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이 승인을 하게 되면은 소유권의 95%를 갖고 있으셔야 돼요. 전체 토지에. 그렇게 되면 이 토지 매입 비용 자체가 이 브릿지 대출을 이용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이게 토지 지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3단지나 여기 같은 경우는 큰 문제점이 없어 보여요. 워낙에 뭐 굵직굵 큰 덩어리에 있는 땅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근데 뭐 2단지나 여기서는 조금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때는 철거와 착공에 신고를 하게 되죠. 기존에 있던 뭐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 철거하고 그다음 착공 신고를 하게 되고 이때 시공사는 서울건설이 되겠죠. 뭐 도급계약 맺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에 총 공사비입니다. 총 공사비에 30% 이상의 시공보증서를 발급받고 착공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이 착공 신고가 하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조합원의 동호수 추첨하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동호수가 좀 뭐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은 워낙에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약간 좀 페이버를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일반 분양을 할 때는 조합원보다는 좀 많이 비싼 가격으로 해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뭐 이제 간략하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뭐 단계별로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서희스타일스에 대해서도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는 서희스타일스 단지의 단점, 장점, 뭐 그다음에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서희스타일스의 장점, 단점, 전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지역주택조합의 자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해당 시군구에 6개월 이상. 이 해당 시군구라는 거는 수도권이겠죠. 뭐 남양주시에 한정된 건 아니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의 20세 이상 세대주. 근데 단 85제곱미터, 30평대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신 분은 자격 조건이 된다. 뭐 이 부분만 좀 알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남 서희스타일스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 같은 경우 단결이 좀 잘 된다는 뭐 이런 점이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한 번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조합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들이 좀 많으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단결이 잘 된다. 이런 문구를 좀 넣어놨고, 그다음 입지가 좀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은 주변 여건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남 주변에 보면은 이 서희스타일스, 이 사업지에 있는 것 때문에 개발이 좀 많이 지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발된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뭐 다른 곳들도 덩달아 막 지가가 많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좀 발생을 할 겁니다. 아마 제 예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현재 토지의 용도를 보면은 제가 뭐 돌아다니면서 토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뭐 일반 나대지죠. 농지 제외하고. 나대지 같은 경우 보면 뭐 대부분 차고나 창고 이쪽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주차장이나. 그렇게 토지주들이 이용을 하는 뭐 가장 큰 이유는 양도세 때문이죠.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경우는 양도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토지를 갖다가 좀 주차장이나 뭐 차고지로 이렇게 좀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매매 의사가 있다. 이런 부분도 장점이죠. 뭐 절대로 안 팔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예정지에 보시면은 농가나 그다음에 법인 토지들 그리고 공공용지나 뭐 채용용지, 학교용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2단지나 뭐 3단지 쪽에 좀 그런 거 분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많은 장점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좀 기존의 지가 대비해서 좀 상승이 많이 됐죠. 사업이 늦춰지면서 지가가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의 부담금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성으로 인해서 세대수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세대별로 갖고 있는 지분들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들도 좀 단점으로 될 수 있고 이번에 모집 필증을 받으면서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는지 모르겠지만 추가 조합원을 모집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때문에 이 기존에 있던 이 사업 자초된 부정적 이미지라는 게 있죠. 뭐 조합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잘못 조합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구속되고 뭐 이런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지별로 조금 사업 진행 속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1단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2단지나 3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늦춰지는 경향이 있죠. 뭐 지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토지 매입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입장차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조합원끼리도 뭐 1단지 조합원, 2단지, 3단지 이런 조합원들끼리 서로 입장차가 생겨서 나중에 갈등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사업 속도가 늦춰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주변 아파트 대비해서 신축과 입지에 좀 장점이 있죠, 당연히. 뭐 신축이면은 지금 오남 양지 이쪽에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나중에 지은 아파트가 뭐 대림이나 아이파크, 푸르지오 뭐 이런 아파트들인데 거의 뭐 12년, 13년이 지났죠. 그러면은 스타일스가 입주하게 될 때, 그러니까 완공돼서 입주하게 될 때입니다. 이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근데 입주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신축이고 구축이라는 아파트밖에 없겠죠. 20년 차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사업성으로 인해서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뭐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서 대략적으로 뭐 이쪽에는 1단지, 2단지, 3단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후에 뭐 사업성으로 인해서 약간 좀 변동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줄어들 수 있겠죠. 커뮤니티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공공주택이 다 저층 공공이었는데 나중에 뭐 고층으로 돼서 뭐 지분이 더 줄어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좀 상황이 여의치가 않죠. 뭐 좀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조합원은 뭐 모집이 많이 돼 있는 상태지만 기존에 있던 자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좀 어느 정도 손실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릿지 대출을 받게 되죠. 이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이 뭐 신용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브릿지 대출을 받게 되겠죠. 그 브릿지 대출을 받게 되면은 이자가 좀 상당히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융통하게 됩니다. PF 대출이랑 이게 PF 대출이랑은 개념이 좀 다르죠. 브릿지 대출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이유를 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이자 자체가 좀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전망, 단점, 장점 뭐 말씀드렸고 다음은 지적도 하고 단지 내 뭐 배치도라고 하죠. 배치도하고 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뭐 애초에 좀 계획이 원래 이거였죠. 이렇게 뭐 1단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2단지, 3단지 해서 이게 단지별로 배치가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초등학교 하나, 커뮤니티 시설, 그다음에 저층 주거지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바뀐 안을 봤더니 뭐 대부분 단지는 거의 비슷한데 1단지, 2단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공동주택 용지가 많이 늘어났죠. 저층 주거지라고 할 수 있는 뭐 타운하우스나 빌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이 면적이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이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좀 단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세대수도 원래 안보다는 좀 늘어난 것 같죠. 한 600세대 정도 뭐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2단지 주변에는 뭐 이 일대죠. 이 일대는 지금 임대주택이 좀 들어있어 있어요. 대단지 임대주택이죠. 더 테라스 하우스라고 해서 꽤 큰 단지가 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이쪽에 지금 당연히 제외시켜야겠죠. 그걸 갖다가 안고 들어간다고 하면 상당한 뭐 시일도 걸리고 비용 문제에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제외됐을 겁니다. 기존에 안대로 했으면 당연히 제외가 됐겠죠.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서희 스타일 이번에 서일대학교 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야구장 그다음에 뭐 기존에 있던 폐교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죠.
현재 뭐 입지 자체를 봤을 때 2단지가 좀 제일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2단지가 이쪽이 좀 제일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제 이쪽에 좀 전철역이 좀 있죠. 전철역이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이제 전철역하고 인접하게 되면은 집가 상승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2단지 쪽에는 뭐 토지 매입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된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3단지나 1단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2단지 같은 경우, 3단지는 일부분이겠죠. 일부분 같은 경우 뭐 서울대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집가 상승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이루어진 상태일 거예요. 아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당연히 역세권에서 어느 정도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수반되는 문제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입지면에서도 좋고, 뭐 이 땅 같은 경우는 왜 농사를 짓지 않은 이런 토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남 특히 양지리 쪽, 이쪽에는 진짜 금싸라기 같은 땅들이 좀 많이 농지로 좀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 지구 단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빨리 좀 해소돼서 여기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은 이 일대가 완전히 변할 건데, 이 부분이 참 아쉬워요.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사업을 질질 끌고 그럴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애로사항이 제가 봤을 때는 뭐 1단지 같은 경우는 뭐 제일 빠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2단지나 3단지, 특히 2단지 쪽에서는 조금 이제 지주들하고 협상하는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좀 발생할 것 같아요. 워낙에 좀 집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이 진행될 때 이 단지별로 해서 좀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단지에 있는 조합원들은 당연히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다른 단지 때문에 우리 쪽에 있는 단지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갈등이 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사업 속도 늦춰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업무 대행세죠. 나우 C&D라고 알고 있는데, 좀 빨리 조합원들을 좀 단결시켜서 어떻게든지 사업 속도를 빨리 좀 해갖고 최대한 좀, 지금 기존에 있던 조합원들은 많은 피해를 봤거든요. 뭐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금전적으로 좀 많이 피해를 봤습니다. 기회비용이라는 게 많이 날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빨리 협의를 하고, 그래서 사업 속도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금싸라기 땅들 빨리 좀 아파트 좀 짓고 개발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오남 쪽이 좀 많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분들도 빨리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지금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